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전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때 북한에 80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공소 취소를 위한 지금 이제 전방위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상훈 검사가 그 사건을 이제 조작 기소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한 검사를 놓고 총체적인 어떤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머리를 딱 쳐들고 소위 범죄 세력에 대한 강한 반격을 가하면서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한다고 하니까 진짜 검찰이 막 그 조작이나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검사가 말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검사가 조작질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거꾸로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북한 측의 카운트파트였던 그 당시에 통일전선부 그 전략기획실장으로 했던 김성애 이 기획실장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황해도의 그 농장원으로 지금 추락했고 지금 이정수 국정원장이 지금 거론하고 있던 뭐 이호남이가 왔네 안 왔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호남이는 북한의 공작원 특히 이제 그 이재명 전 경기지사 그 세력을 이제 관리하던 북한의 담당 공작원인데 그 리호나미가 이제 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좌천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북한 측도 상당히 논란이 시끄러웠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소위 통전부에 잘 나가던 그 김성애라는 이제 그 여성이 완전히 이제 그 비리 혐의로 또 이제 뭔가 이제 남쪽에 매수된 것으로 뭐 추정을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뭐 수용소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적을 평가해서 황해도의 농장원으로 이제 강제 추락을 했습니다. 농장에서도 지금 뭐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도 농장에서 불러 올렸다는 그런 기사가 없는 거로 봐서 지금 김성애는 이 사건 때문에 완전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자, 김성애가 왜 이렇게 알려지고 유명해졌냐? 바로 2018년도 10월 달에 그 이화영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나가지고 북한 지역에 스마트팜 투자 남북 간의 육계 교류 사업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경기도가 한 500만 달러를 이제 스마트팜 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영철 당시 통전부장 이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7만 달러를 이제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는데 이 7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원한 800만 달러에 포함된 것인지 이게 헷갈리기도 한데 800만 불을 주는데 7만 불을 뭐 쪼개서 주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김영철이나 또 이제 김성애 같은 이런 밑에 있는 애들이 김정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놀아가지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0만 불이니 800만 불이 하는 것도 사실은 물밑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 측도 그냥 보고를 대충 해놓고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비밀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불 뚝 떼어먹고 그냥 이것만 왔다고 주장하게 되면 알 수도 없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남쪽에서 막 이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막 800만 불이 갔네 안 갔네 하니까 돈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김성애가 결국은 이제 다 뒤집어 쓰고 근데 김영철이도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김영철이는 워낙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죄를 김성애가 다 뒤집어 쓰고 농장원으로 이제 쫓겨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북한하고 이제 합의를 보고 나서 스마트팜 그 농장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몇 달 지나도록 지금 뭐 약속을 2번, 3번 오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12월 29일 날 중국 단동에서 모 호텔에서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 실장과 또 아태에 관계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측의 그 안부수라고 하는 이제 그 회장이 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때 북한판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몇 조 원을 끌어당길 뭐 그런 모의도 그때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김성태한테 이한영이는 이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약속을 해놓고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을 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막
두둔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놔라 빨리. 약속했으니까. 김성태가 하는 말이 뭐냐면 8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달러도 자기가 내놓겠다. 기다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검찰 기록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부수 회장, 이화영이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참석했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증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줬네 안 줬네 초창기 때 막 얘기했던 그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5월 달에 쌍방울이 쪼개기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이제 북한에 지불했고 또 이제 11월 달에 300만 불을 추가로 지불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거쳐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형식으로 800만 불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의 명의로 아태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 인도적인 식량 협력 사업과 또 산림 녹화를 위한 묘목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1차로 마무리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 스마트팜 사업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이한용을 통해서 돈을 주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의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유엔 제재가 걸려 있었고 이 유엔 제재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고 해도 이거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은 김성태는 물론이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도 걸리게 되면 유엔 그 협약 위반자로 낙인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에 유엔 제재의 그 위반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돈을 현금을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도 이름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평화부지사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평화부지사가 이제 그 김성태하고 형아우하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그때 김성태는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이 없는데 800만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함부로 내다가 뭐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김성태도 뭔가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 지사의 어떤 도움, 대북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간다면 나중에 엄청난 사업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이제 지어낸 것이고 쌍방울이 무슨 뭐 거대한 기업도 아니고 뭐 훅자 내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800만 불을 북한에 줄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요. 쌍방울에. 왜 주겠습니까? 바로 이하영이 믿고 이하영이는 누구 믿습니까? 이재명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연계돼 가지고 그렇게 돈을 줬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줬네 안 줬네 그리고 뭐 이재명 그 경기지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후안무치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돈 준 건 사실이고 그 돈이 김성태가 왜 줬겠습니까? 이화영이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닙니다. 이화영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이재명이가 임명한 하나의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일 뿐이고 핵심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 사람을 북한의 어떤 그런 주요 인물 카운터파트로 인정시키고 평화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차기 대권에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협력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 거대한 사업 때문에 김성태가 그 고금을 내놓게 됐고 결국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 추가 공소를 한 해 만에 지금 막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조사 기소했기 때문에 이건 다 무효다는 식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박상영 검사는 무슨 소리냐? 아, 이게 팩트가 있고 사실인데 이게 사실을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 수가 있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이 사건의 전말을 쭉 보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던 똥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돈 준 건 맞고 그러게 뭐 80만 달러도 아니고 800만 불이 갔고 김성태가 왜 그 돈을 줬겠냐? 이화영이 때문에 줬냐? 아니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때문에 줬냐?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범이 이화영인가 아니면 이재명인가 뭐 둘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의 김성애라고 하는 여성 잘 나가다가 얘네한테 휘말려 가지고 현재까지 농장원으로 지금 쫓겨나가 가지고 지금 있고 있고요. 그리고 리아오남이라는 공작원도 역시 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싹 다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추악했으면 그 카운터파트였던 북한의 통일전선부 전략실장 또 대남공작원 리아오남이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줄줄이 감옥 끌려가고 다 쫓겨나갔겠습니까? 그만큼
그만큼 이게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굉장히 지저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도와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뭐 북한에 무슨 스마트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온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접촉을 해놓고 결국은 그 지원한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자금 보충 역할 그 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의 전말 뭐 다 잊혀진 사실이었지만 우리가 김성애를 소환하고 또 리어남을 소환하면서 그들은 다 지금 감옥 가 있고 다 쫓겨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감옥 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뭐 이런 사건에 이제 판이 깔린 겁니다. 김성애가 탈북해가지고 뭐 중원하게 되면 다 드러나겠죠. 아마 탈북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국정원이 따라다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참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한심스러운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게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어떤 판단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고 결국은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그 기업인이 그냥 기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 속아가지고 800만 달러라고 하는 고금을 그냥 떼우고 땡전 한 푼 건진 것도 없이 본인은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는 김성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하영이가 됐고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입니다. 둘이. 김정은은 돈 받아먹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고 두 사람이 최대 이익이 된 겁니다. 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무제국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북한에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죄는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 권력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누구는 힘이 없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건 북한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이미 정상국가로 왔는데 지금 하도 비정상으로 가가지고 이 비정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이 준동을 막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거의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김성애라고 하는 통전부 전략실장의 이 소환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